버스가 5대 필요합니다. 재훈의 학교 5학년 학생은 몇 명 이상 몇 명이어야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40인승 버스가 적어도 5대가 필요하다면 재훈의 학교 5학년 학생은 40 곱하기 4 더하기 1은 161이고 40 곱하기 5는 200이므로 161명 이상이고 200명 이하가 됩니다. 어째서 40 곱하기 4 더하기 1을 하나요? 왜냐하면 40인승 버스가 적어도 5대 필요하면은 40인승 버스가 4대 필요하면은 몇 명이 남아서 5대가 적어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 한 명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5를 왜냐면 적어도 5대가 필요하니까 한 명이 또 더 있으면은 201명이 되는데 201명이면 적어도 6대가 필요하니까. 네. 끝나지. 재훈의 학교 5학년 학생들이 모두 체육학습을 가려면 적어도 42인승 버스가 적어도 6대 필요합니다. 학생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몇 명 초과 몇 명 이하인지 구해야 합니다. 42인승 버스가 적어도 6대 필요하다면 학생 수는 42 곱하기 5는 210이고 42 곱하기 6은 252이므로 210명 초과 252명 이하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40 곱하기 4 더하기 1을 한 게 대비를 아니 몇몇 이상 몇몇 이하라고 해야 하니까 계산한 거예요. 이거 지금 없어요? 네, 없어요. 재훈 학교 원희 학생들은 모두 체험학습을 가려면 적어도 40인승 버스가 5대 필요합니다. 재훈의 학교 원희 학생이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40인승 버스가 적어도 5대가 필요하면 재훈의 학교 원희 학생은 최소 5대라고 했으므로 몇 명 이상인지를 구해야 하므로 40 곱하기 4 더하기 1을 합니다. 더하기 1은 만약에 학생 한 명이 남았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 더하기 1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60이 됩니다. 그리고 40 곱하기 5를 합니다. 이거는 몇 명 이하라고 말할 여기서 이상 이하라고 했으므로 이하에 들어갈 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40 곱하기 5를 합니다. 그러면 200이 되므로 161명 이상 200명 이하가 됩니다. 재훈의 5학년 학생들이 모두 체험학습을 가려면 적어도 42인승 버스가 적어도 6대 필요합니다. 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위는 초과 이하입니다. 42인승 버스가 적어도 6대 필요한다면 학생 수는 42 곱하기 5를 해가지고 210이 되고 42 곱하기 6을 해가지고 252가 되므로 210명 초과 252명 이하입니다. 답은 저걸로 넘어가니까 부당이스크를 한 번씩을 사용하여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릿수의 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스푼샷을 그릴 때 거품식을 만들고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스크들이 1, 5, 8, 9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작은 수를 만들라고 했으므로 자연수 자리에는 1과 5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수 한 자릿수는 8, 9가 들어갑니다. 1.8, 5.9가 여기는지 아시죠? 그래서 계산하면 계산식은 1.8 곱하기 5.9입니다. 그러면 10.6이가 되므로 답은 10.6이가 됩니다. 이제 해수카드를 한 번씩 사용하여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릿수의 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곱식이 가장 작을 때 곱셈식을 만들고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주어진 수카드는 1, 5, 8, 9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수를 1의 자리에 놓고 가장 작은 수를 초수 숫자 자릿수에 넣을 건데 왜 9를 여기에 넣냐면 만약 여기 들어가서 5랑 곱했을 때 1의 자릿수는 뭔가 더 크고
둘다 더 크고 똑같은 둘 중에 더 큰 수를 두개 곱했을 때는 8을 여기 넣은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1.8 곱하기 5.9를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1.8 곱하기 5.9는 10.2입니다. 지금 하죠 선생님 두 개. 응. 30. 재원의 학교 5학년 학생들이 20인승 놀이기구를 재원의 5학년 학생들이 모두 놀이기구를 타려면 20인승 놀이기구를 적어도 9번 운행해야 합니다. 학생 수는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이상 미만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20인승 놀이기구를 적어도 9번 운행해야 한다면 학생 수는 20 곱하기 8 더하기 1은 161이고 20 곱하기 9 더하기 1은 181이므로 161명 이상 181명 미만입니다. 재원의 학생들이 모두 전망대에 오르려면 18인승 케이블카를 적어도 7번 운행해야 합니다. 학생 수는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100초가 미만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18 곱하기 6은 108이고 18 곱하기 7 더하기 1은 171이므로 학생 수는 108만 초과 127명 미만이 됩니다. 재원의 학교 5학년 이거 맞아요? 여기까지인데 학생들이 모두 놀이기구를 타려면 20인승 놀이기구 적어도 아고 놀이기구 타려면 20인승 놀이기구를 적어도 9번 운행해야 합니다. 학생수를 가는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이상 미만입니다. 20인승 놀이기구가 적어도 9번 운행해야 한다면 학생 수는 20 곱하기 8 더하기 1입니다. 그러면 161이 되고 20 곱하기 9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가 해서 20 곱하기 9 더하기 1을 하나요? 더하기 1. 왜냐면 여기서 미만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포함하지 않고 거기보다 더 작은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1을 더해야지 그 절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단위가 미만이기 때문에 20 곱하기 9 더하기 1을 합니다. 그럼 181이 되므로 161명 이상 181명 미만이 됩니다. 전망대를 오르려면 18인승 케이블카는 적어도 7번 운행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는 초과 미만입니다. 여기서 먼저 18 곱하기 6을 합니다. 초과 수를 구하기 위해서 18 곱하기 6을 합니다. 그러면 108이 됩니다. 또 여기서 미만이라고 했으므로 18 곱하기 7 더하기 1을 합니다. 그러면 127이 되므로 학생수는 108초가 127만 미만입니다. 이상 이하로 바꿔보세요. 네. 새로 할게요. 이상 미만이요? 이상 이하.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야지. 뭐냐면 109 처음에 이제 초과는 그 수를 포함하지 않고 그 수보다 더 큰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108이 나오고 127명이 나왔으니까 108초과라고 하는데 그럼 108이 들어가면 108을 포함하지 않고 그 수보다 더 큰 수니까 109가 돼요. 그거 보고 설명하면 안 되고 문제를 보고 설명해야지. 아 그럼
총 7번 그 운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적어도 7번 운행한다고 했으므로 그 지금 여기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6번 운행했을 때 한 명이 남았다고 했을 때를 계산하려면 이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18 곱하기 6 더하기 1을 해가지고 109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상이라고 했으므로 109가 그대로 되고 126 이하는 10 이하 그 원하는 거니까 18은 케이블카는 적어도 7번을 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18 곱하기 7을 해가지고 126이 나오므로 126이 나왔습니다. 됐어요. 어느 날 1달러는 1,420원이고 1유로는 0.96달러입니다. 이날 2.5유로는 몇 원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1유로는 0.96달러라고 했으므로 0.96 곱하기 2.5로 합니다. 그럼 2.4가 되는데요. 그리고 2.4 곱하기 1,420을 합니다. 그러면 3,408원이므로 답은 3,408원이 됩니다. 잠시만요. 문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안 보여요? 어느 날 1달러는 1,420원이고 1유로는 0.96달러입니다. 이날 였습니다. 이날 2.5유로는 몇 원인지 모르겠지. 이 풀이가 이해 안 되죠? 곱하기 1420을 1420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라는 돈이 있을 때 1유나는 같은 1,000달러예요. 아니 1,000원이에요. 그러면 2유나는 2,000이잖아요. 그러면 그 2 곱하기 1,000을 하면 2,000이 되고 3 곱하기 1,000을 하면 3,000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을 한 거예요. 그리고 2.4 곱하기 1,420도 1달러가 1420이어서 1420을 곱한 거예요? 네. 그러면 1,421을 1,420을 곱한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뭐가 이해가 안 되죠? 2.4에 곱하기 왜 곱하기 100에 1420을 했는지. 이거를 어떻게 말하지? (0.96) 곱하기 2.5를 해서 2.4가 나왔잖아요. 이런 것대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1달러가 1,420원이라고 했고 얘는 0.9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날 2.5유로를 몇 원인지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달러 이거를 유로를 달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잠시만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네.
0.96달러입니다. 따라서 0.96 곱하기 2.25를 하면은 2.4가 되고 2.4 곱하기 1420은 3008원이기 때문에 답은 3008원입니다. 동호는 놀이공원에서 마술나라를 탈 수 있었지만 번개 열차는 탈 수 없었습니다. 동호의 키와 범위를 구하고 수직선에 나타내 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마술나라는 110cm 이상, 150cm 미만이고 번개 열차는 130cm 이상이 돼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는 번개 열차는 못 탄다고 했으니까 130 미만이 되고 마술나라는 탈 수 있다고 했으니까 110cm가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직선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 범위는 110cm 이상 130cm 미만이 됩니다. 자, 어떤 수 나누기 5는 2와 3분의 1이 됩니다. 어떤 수는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수를 네모라고 했을 때 2와 3분의 5 곱하기 5는 네모가 됩니다. 2와 3분의 1 곱하기 5는 10과 3분의 5고 10과 3분의 5는 11과 3분의 2이므로 네모는 11과 3분의 2가 됩니다. 동호는 놀이공원에서 마술나라는 탈 수 있지만 번개 열차는 탈 수 없습니다. 동호의 키의 범위를 구하고 수직선에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동호의 키는 10m에서 동호의 키로 따질 때 마술나라는 탈 수 없고 번개 열차는 탈 수 없습니다. 그럼 번개 열차는 탈 수 없다고 했으므로 130 미만이 됩니다. 그리고 마술나라는 110 이상 150 미만이라고 했으므로 동호의 키는 110 이상이 되므로 답은 110 이상 130 미만이 됩니다. 어떤 수 나누기 5는 2와 3분의 1입니다. 어떤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할 때 2와 3분의 1 곱하기 5를 했을 때 네모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2와 3분의 1 곱하기 5는 10과 3분의 5가 나오는데 10과 3분의 5는 가분수이므로 대분수로 바꿨을 때 11과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네모는 11과 3분의 2가 되므로 답은 11과 3분의 2가 됩니다. 어느 날 1위안이 201.5원이었는데 일주일 후 200.62원이 되었습니다. 주행을 가지고 있는 14위원을 가지고 있다면 일주일 동안 주행을 가지고 있던 돈은 모두 몇 원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어느 날 1위안은 201.5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근데 여기서 200.6으로 바뀌었으니까 얼마가 바뀌었는지 차이를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0.9가 돼요. 0.9에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14위안이라고 했으므로 0.9 곱하기 14를 합니다. 그럼 12.6이므로 답은 12.6입니다. 근데 저기서 주영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몇 원이 내렸는지를 구하는 문제니까 0.9라고 표시해주세요. 주영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몇 원이 내렸는지 구하는 문제이니까 여기서 원래 201.5원이라고 아니 5위안이라고 하고 아니 원이라고 하고 200.6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차이를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렸는지. 그러니까 주영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4위안이니까 0.9 곱하기 14위안을 아니 14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12.6이 일주일 뒤에 주영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일주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는 거죠. 문제가 없다. 일주일. 아, 잠시만요. 근데 몇 원이 내렸는지인데. 네, 그래가지고 몇 원이 내려는지니까 지금 여기서 그 201 이렇게 해서 0.9가 내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영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4위안이므로 0.9 곱하기 14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돈은 몇 원이 내렸는지. 그럼 그냥 그럼 0.9가 내린 거 아니에요? 돈이? 그거는 그냥 1위안에서 그냥 1위안에서 내린 거잖아요. 0.9가. 그러니까 그러면 주영이가 원래 14위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또 일주일 동안 12.6위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2.6이요. 네. 12.6위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위안이 아니라 원이에요. 원으로 나타냈어요. 12.6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지금 0.9가 차이 나잖아요. 원래 돈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지금 여기서 그러면 바로 14위안이면 14위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로 지금 여기서 잠시만요. 201.5라고 했으니까 바로 14 곱하기 201.5를 하겠죠. 근데 지금 차이가 됐으니까 0.9를. 잠시만요. 네. 한번 다시 볼게요. 100. 모르겠으면 계속 질문해요. 어. 100번도 질문해도 돼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곱하면은 12.6원이잖아요. 네. 근데 주영이가 14위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가 내렸는지를 잠시만요. 물어보잖아요. 그게 계속 똑같은 게 안 되는 거죠. 여기서 201.5에서 그러면 14위안을 곱하겠죠. 왜 14위안을 곱해요? 원래 지금 이게 왜 곱했는지 원래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바로 그 차이를 구하려면 14 곱하기 지금 원래 이런 지금 돈이 몇 원인지 몇 원 내렸는지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는 14위안에서 몇 원이 내렸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일주일 동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느 날 1원이 201.5라고 했잖아요. 그럼 원래 돈을 구해볼게요. 조용히. 원래는 잠시만요. 그리고
이렇게요. 했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는데 네. 일주일 동안 0.9위안이 아니 9원이 내렸다고 했잖아요. 네. 저기서 그러면은 14위안을 가지고 있을 때 0.9 곱하기 7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빼는 거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88. 그럼 12.6이 되잖아요. 왜요? 왜냐면 여기서 201.5 곱하기 14를 하면 왜 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니까요. 여기서 지금 그러면 몇 원인지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몇 원을 내렸는지 구하는 거니까 먼저 원래 주영이의 돈을 구한 다음에 떨어진 후 주영이의 돈을 구하고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빼고 0.9 나왔으니까 0.5 곱하기 14를 한 거예요. 아직 이해 안 됐나요? 됐어요? 잠시만요. 네. 근데 저는 왜 곱하기 14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201.5에 왜 0. 뭐라고요? 왜 여기서 201.5에 14를 곱하는지 모르겠다.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0.9 곱하기 14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잘 모르시니까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네. 풀려고 왜 저렇게 곱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해를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0.9 곱하기 14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1번, 2번. 생각해 볼게요. 네. 원래는 된것 같아요. 오늘은 1위안이 201.5위안이었는데 일주일 후 206원이 되었습니다. 주영이가 14위안을 가지고 있다면 일주일 동안 주영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몇 원이 늘었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1위안은 210.5고 500이 209.6은 509이므로 1위안은 0. 질문이요. 네. 그 여기서 1위안이 그러면 0.9원인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1위안은 원래 2.102 원래 201.5였잖아요. 근데 200.6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의 차이를 구하는 건데 네. 제가 문제를 잘못 썼어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내렸는지를 지금 표시하는 거예요. 0.9가. 아니요. 아 그냥 201.5랑 200.6의 차이를 지금 한 거죠. 네,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하고 0.9 곱하기 14는 12.6이므로 일주일 동안 주영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모르겠어요. 다시 네. 그 부분만요. 그 어떤 거? 0.9 곱하기 14를 왜 했는지. 지금 이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0.9 곱하기 14를 왜 했는지만 모르겠어요. 이건 이해가 됐나요? 이거를 줄여서 한 거예요. 여기서 원래 돈이 200이
0.9 곱하기 14를 하는 거예요. 주행이가 가진 건 14 미만이니까. 그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그 풀이할 때 201.5 곱하기 14 하고 200.6 곱하기 14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 짧게 줄여서 빼고 차이를 곱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니요. 똑같은 게 이해 안 되셨나요? 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근데 네. 201.5면은 그냥 그 곱하기 14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200 곱하기 14요? 네, 201.5나 0.9나 14를 왜 곱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두 개를 왜 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두 개도요. 이거랑 이 왜시 곱하기 14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곱하기 14부터 알려드릴게요. 주행이가 가진 돈이 14 위안이기 때문에 곱하기 14를 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니요? 이거 밑에 건 이해가 되는데 위에 거가 이해가 안 됐어요. 위에 거 곱하기 14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주영이의 돈이 14 위안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일주일 동안 주영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몇 원인지 몇 원 내렸는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영이의 돈이잖아요. 주영이의 돈은 14 위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14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응? 반은 되고 반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또 질문해야죠. 할 때까지 준비해야지. 네? 주영이의 돈이 14 위안이잖아요. 잠시만요. 있잖아요. 못하겠지? 뭐가 가서? 네, 세린이 답이 저기 맞죠? 응. 의심되는 거. 의심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까요? 24. 처음부터 아니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요. 0.9를 곱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곱하기 14를 하는 이유는 이 문제에서 답을 그러니까 답은 상관없긴 한데 구하는 게 주영이의 돈에서 일주일 동안 이 돈에서 원래 201.5원이었어요. 1위안이. 근데 200.6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주영이의 돈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더 이제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걸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주영이의 돈이잖아요. 저 이해됐어요. 선생님, 아까 질문하니까 여기서부터 설명하죠. 막힌 데부터 다시 이어서 해. 0.9 곱하기 14는 12.6이므로 답은 12.6원이 됩니다. 제 거 두 개 해요. 왜 못해? 이거요? 응. 왜 곱하냐면요. 주영이가 원래 14위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일주일 지는 돈보다 14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위안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 응. 근데 여기 일주일 동안 0.9위안이 내렸다고 했으니까 0.9위안을 곱해야 돼요. 그래. 여기서 어떤 수 나누기 4는 1과 8분의 5입니다. 어떤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수를 내보라고 했을 때 1과 8분의 5는 1과 8분의 5 곱하기 4는 네모가 됩니다. 1과 8분의 5 곱하기 4는 4와 8분의 20이고 4와 8분의
6과 8분의 4고 6과 8분의 4를 분했을 때는 6과 2분의 1이 되므로 내분이 6과 2분의 1이 됩니다. 어떤 수를 6을 곱해할 것을 잘못하여 6으로 나누었더니 3분의 3이 됐습니다. 다르게 계산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수를 네모라고 했을 때 네모 나누기 6은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곱하기 6은 네모고 4분의 3 곱하기 6은 4분의 18이고 4분의 18은 4와 4분의 2입니다. 4와 4분의 2는 4와 2분의 1이므로 4와 2분의 1은 네모입니다. 4와 2분의 1은 4와 2분의 1 곱하기 6은 24와 2분의 6이므로 27이 됩니다. 어떤 수 나누기 4는 1과 8분의 5입니다. 어떤 수는 네모이고 어떤 수로 가는 문제입니다. 어떤 수는 네모이고 1과 8분의 5 곱하기 4는 네모라고 합니다. 1과 8분의 4, 그러면 1과 8분의 5 곱하기 4는 같은 네모가 됩니다. 그러면 4와 8분 곱했을 때 4와 8분의 20이 되고 가분수로 바뀌었을 때 6과 2분의 1이 되므로 네모는 6과 2분의 1이 됩니다. 어떤 수에서 6을 곱해할 것을 잘못하여 6을 나눴더니 4분의 3이 되었습니다. 바로 계산하는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수는 네모입니다. 어떤 수에서 식 이러합니다. 네모 나누기 6은 4분의 3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모 나누기 4분의 3 곱하기 6은 네모입니다.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6은 4분의 18이 되고 제분수로 바꿨을 때 4와 2분의 1이 됩니다. 4와 2분의 1은 그럼 네모가 되므로 4와 2분의 1 곱하기 6을 합니다. 그러면 바르게 식까지 계산을 하라고 했으므로 60만원 겁니다. 4와 2분의 1 곱하기 6은 24와 2분의 6이 되고 여기서 진분수로 바꾸면 27이 되므로 답은 27입니다. 또 하세요. 저 없어요. 그럼 저는 아니에요. 증명면체를 옆에서 봤다. 모든 목소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모서리는 5, 4, 7이 있으므로 5 더하기 4 더하기 7이 돼가지고 곱하기 2를 합니다. 잠시만요.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한 번만 볼게요. 질문 있는데 네. 곱하기 2를 왜 했을까요? 곱하기 2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세요. 잠깐만요. 네. 그냥 볼게요. 됩니까? 모든 증명문제를 앞옆에서 봤습니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5, 4, 7이 있기 때문에 5 더하기 4 더하기 7을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은 64가 되기 때문에 답은 64cm입니다. 문제입니다. 1과 3분의 1이 어떤 수를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더했더니 4와 2분의 1이 됐습니다. 바르게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수를 네모라고 했을 때 1과 3분의 1 더하기 네모는 4와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모는 4와 2분의 1 빼기 1과 3분의 1입니다. 4와 2분의 1 빼기 1과 3분의 1은 4와 2분의 3 빼기 1과 6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3과 6분의 1이므로 네모는 3과 6분의 1입니다. 1과 3분의 1 더하기 3과 6분의 1은 1과 6분의 2 더하기 3과 6분의 1이므로 4와 6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4와 6분의 3은 4와 2분의 1이므로 답은 4와 2분의 1입니다. 1과 4분의 1 더하기 3과 6분의 1 같은 1과 6분의 2 더하기 3과 6분의 1과 같은 뜻인가요? 네. 1과 3분의 1에서 어떤 수를 곱해할 것을 잘못하여 더했더니 4와 2분의 1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하는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수는 네모입니다. 1과 3분의 1 더하기 네모는 4와 2분의 2와 같습니다. 네모는 4와 2분의 1 빼기 1과 3분의 1입니다. 네, 같습니다. 4와 2분의 1 빼기 1과 3분의 1은 4와 6분의 3이 나오는데 약분했을 때 3과 6분의 1이므로 네모는 3과 6분의 1입니다. 바르게 계산하라고 했으므로 1과 3분의 1 더하기 3과 6분의 1은 1과 6분의 2 더하기 3과 6분의 1과 같으므로 계산했을 때 4와 6분의 3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약분했을 때 4와 2분의 1이 되므로 답은 4와 2분의 1이 됩니다. 이거 봐봐. 이거 왜 등 위 줄과 밑에 줄이 같지? 네? 4와 2분의 1 더하기 3과 6분의 1과 같은 뜻인가요? 4와 2분의 1 더하기 3과 6분의 1과 같은 뜻인가요? 4와 2분의 1 더하기 3과 6분의 1과 같은 뜻인가요?
더하기 4 더하기 7 곱하기 2랑 16 곱하기 4가 같아? 5 더하기 4 더하기 7 에? 에? 저 찾았는데 말해요. 응. 그 16 곱하기 4가 아니라 16 곱하기 2예요. 5 더하기 4 더하기 7이 16이고 곱하기 2를 하면 4가 아니라 2예요. 4를 하는 이유가 그 변으로 면이 좀 총 4개니까 곱하기 4. 근데 그럼 겹치는 게 있어서 와, 4를 2개를 빼야 되는데 뭐가 겹쳐요? 4cm랑 7cm랑 7cm 2개도 겹치고 4cm 3개가 더 겹치고 네. 7cm 뭔데? 고쳐요? 응? 고쳐요? 이상하게 있으면 고쳐야지. 난 2였던 것 같아. 아니, 그러면 32가 돼요. 왜? 왜냐면 이거를 4번 곱했을 때는 그 7랑 4랑 겹쳐가지고 그 2cm가 무슨 말이야? 4번 겹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생각나요. 4와 7cm가 겹쳐요. 왜? 잠시만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좋아요. 알아? 그럼 가서 고쳐봐요. 해봐도 돼요? 돼요.
정육면체 제 전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리는지 한 번만 책 봐주세요. 내가 아니,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거 저 질문도 해야 돼요. 응.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모서리 길이의 합은 4cm라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 질문 들었을 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그 세로가 4cm라고 했는데 저기서 5cm인 거예요. 어디가요? 여기가요. 여기가요? 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옆이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요? 네, 아니요. 그 옆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쪽에서 4cm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로가. 근데 이 정육면체를 봤을 때 정육면체는 지금 없어요. 직육면체를 봤을 때 왜 여기서 왜 세로가 5cm부터 된 거예요? 그래서 가로인데 여기. 가로가 5cm에 여기랑 여기를 이어 붙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설계되면 근데 그 전개도 그릴 때 그리셨어요? 뭘요? 아, 시간이요? 죄송합니다. 네, 점점 점서. 네.
앞 모양이 이렇게 있고 옆 모양이 이렇게 옆에서 본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모양이 직육면체가 앞이 이렇게 있고 옆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직육면체가 아니면 이렇게 대충 그리면 이렇게 이 모양인데 이렇게 세우면 저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모양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5cm, 5cm고 평행하니까 여기도 5cm, 5cm. 여기가 5cm면 여기도 5cm고 여기가 5cm고 여기가 4cm면 여기도 4cm고 여기가 4cm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7을 왜 4 곱했냐면 7cm가 여기 있죠. 1cm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7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이거랑 이거에서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 설명 잘했어요. 세린아 이해가 됐니? 네. 그래? 네. 발표예요. 말해봐. 여기서 앞에 그대로 이 2cm를 이렇게 옮겼을 때 4랑 4cm는 이게 4cm잖아요. 그럼 얘 아래쪽도 똑같으니까 5 더하기 4를 해서 곱하기 2를 하면 그러면 18cm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세로 이 면도 똑같이 그 여기는 7이 총 7cm가 총 4개가 있으므로 7 곱하기 4를 해가지고 28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36이 됩니다. 앉으세요. 아닙니다. 7이 4개가 있지. 네. 다른 애들도 4개가 있어. 그래서 얘한테 4를 곱해야 돼. 여기 2가 아니라 4여야 돼. 여기 등호를 질문한 거야 나는. 이거랑 왜 같은지. 얘네 둘이 같다고 써 있잖아. 그래서 이걸 질문했어. 왜냐면 틀렸거든 지금.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똑같은 모서리는 4개씩 있어요. 그래서 종류별로 더한 다음에 4를 곱해야 돼. 여기는 4를 곱했잖아. 얘는 2를 곱했어. 그래서 얘가 틀렸어. 얘 등호가 있어. 둘이 같아야 돼. 둘이 같지 않아. 세인아? 수업에 방해된다. 네. 질문은 응. 있잖아요. 그 4를 곱하잖아요. 어. 그러면 겹치는 게 있죠? 겹치는 거 없어요. 없어요? 종류별로 4개씩 있습니다. 아, 오케이? 그리고 발표할 때 네. 왜 자꾸 빠르게 달려가? 어? 어떤 주에 6을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6으로 나누었더니 4분의 3이 됐습니다. 이건 발표가 아니야. 나이가 알아야지. 듣는 사람이 이해돼야 돼. 응? 내가 천천히 말해도 이해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다시 물어보잖아. 모르겠다고. 그런데 왜 너희들은 발표하면서 그렇게 빠르게 말해? 응? 듣는 사람이 이해되도록 해야 돼. 빠르게 말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야. 듣는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아는 거 그걸 뛰어넘어서 듣는 사람을 이해시켜야지.